500억 원짜리 요트가 멈춰 섰습니다. 엔진룸에서 시커먼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허겁지겁 무전기를 잡았지만 이 외딴 바다에선 구조대가 올 때까지 2시간은 걸릴 터였습니다. 바로 그때 맨발의 아이 하나가 갑판 위로 올라왔습니다. 11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낡은 옷은 곳곳이 해지고 고무대야 하나 들고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조개 팔러 온 아이였습니다. 아이가 엔진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저씨, 제가 고쳐줄게요. 경호원들이 어쩔 줄 몰라 허둥대는 사이에 아이는 이미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뚝, 딱, 뚝, 딱. 1분이 지났습니다. 부르릉. 엔진이 살아났습니다. 요트 주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30년간 해운 회사를 이끌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돌아서는 순간 주머니에서 무언가 떨어졌습니다. 작은 나침반 펜던트였습니다. 회장이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12년 전 세상을 떠난 아들에게 건넨 물건이었습니다. 훔친 거 아니에요. 아이가 말했습니다. 근데 그날부터 그 아이는 범인이 됐습니다. 그 아이의 인생이 암초로 멈췄습니다. 자, 이제 그날 아침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좋습니다. 그날도 해솔이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녹슨 컨테이너 안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찬 바닷바람이 틈새로 스며들어 등골을 파고들었습니다. 해솔이는 얇은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 나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직 주무시는 것 같았습니다. 한쪽 팔 빈 소매가 이불 밖으로 늘어져 있었고 감긴 눈 위로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해솔이는 조용히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폐선박 해체장은 새벽 안개에 묻혀 있었습니다. 녹슨 철판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바닷바람에 삐걱거리는 소리가 사방에서 울렸습니다. 해솔이는 그 소리에 익숙했습니다. 태어나서 줄곧 이곳에서 살았으니까요. 학교까지는 40분을 걸어야 했습니다. 논두렁을 지나고 작은 고갯길을 넘었습니다. 신발은 앞코가 터져 있었지만 해솔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아이들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야, 또 저 냄새나. 좀 씻고 다녀. 누군가 코를 막았습니다. 고철 냄새. 매일 똑같은 옷만 입고 와.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번졌습니다. 해솔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자기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축구를 할 때 해솔이는 구석 철봉 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도 같이 놀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 아빠 엄마도 없대. 할아버지가 눈도 안 보이고 팔도 없대. 거지 아냐? 해솔이의 손이 꽉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입은 열지 않았습니다. 말해봐야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논두렁 위에 익숙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흰 지팡이를 짚고 한쪽 소매가 바람에 펄럭이는 노인.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 해솔이가 달려갔습니다. 여기까지 왜 나왔어요? 위험하잖아요. 할아버지가 빈 눈으로 하늘을 향한 채 말했습니다. 해솔이 목소리 들으니까 괜찮다. 자, 손잡아라. 해솔이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굳은 살 박인 손이었습니다. 한때 쇠를 주무르던 손이었습니다. 오늘 학교 어땠어? 재미있었어요. 해솔이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놀림받은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걱정할까봐.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해솔이가 앞에서 길을 안내하고 할아버지가 뒤따랐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턱 있어요. 조심하세요. 그래. 여기 웅덩이에요. 왼쪽으로 돌아가요. 알았다. 노을이 바다를 물들였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앞 못 보는 할아버지와 11살 손자. 세상에 둘뿐인 가족이었습니다. 컨테이너 집에 도착했을 때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해솔아, 오늘 저녁은 할아버지가 맛있는 거 해줄게. 정말요? 뭔데요? 라면에 계란 2개. 해솔이가 피식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그거 맨날 먹는 건데요. 오늘은 특별히 파도 넣을 거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바닷바람에 실려 퍼졌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뒤였습니다. 할아버지가 해솔이를 불렀습니다. 해솔아, 이리 와봐라. 폐선박 해체장 한쪽에 녹슨 엔진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언제 버려진 건지 모를 낡은 선박 엔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엔진 앞에 쭈그려 앉았습니다. 한 손으로 엔진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들어봐라. 해솔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뭐요? 소리. 할아버지가 다시 엔진을 두드렸습니다. 탕, 탕, 탕. 둔탁한 금속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 소리가 뭔지 아냐? 해솔이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냥 쇠 부딪히는 소리 같았습니다. 모르겠어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들어. 쇠도 아프면 운다. 할아버지가 엔진의 다른 부분을 두드렸습니다. 이번엔 소리가 달랐습니다. 맑고 또렷한 소리였습니다. 여기는 멀쩡해. 소리가 시원하지. 다시 처음 부분을 두드렸습니다. 탁, 탁, 탁. 뭔가 막힌 듯한 소리였습니다. 여기는 아픈 거야. 안에 뭔가 걸렸거나 금이 갔거나. 해솔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아요? 할아버지가 씩 웃었습니다. 내 눈은 20년 전에 꺼졌다. 하지만 귀는 더 밝아졌어. 할아버지가 해솔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엔진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느껴봐라. 진동이 다르지. 할아버지, 진짜 달라요. 그래. 기계도 사람이랑 똑같아. 아프면 소리를 내. 그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고칠 수 있는 거야. 할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는 손으로 고쳤어. 근데 이제 손이 하나밖에 없잖아. 할아버지가 해솔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신 고쳐야 해. 할아버지 귀 물려받았으니까. 해솔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 나 열심히 배울게요. 그날 밤 해솔이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할아버지, 응? 할아버지는 왜 눈이 안 보여요? 한참 동안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20년 전에 사고가 났어. 용접하다가 가스가 터졌지. 눈하고 팔을 잃었어. 해솔이가 숨을 삼켰습니다. 그때 할아버지는 명장이었어. 손끝에서 불꽃이 튀면 어떤 쇠든 말을 들었지. 할아버지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근데 사고 나고 나서 회사에서 쫓겨났어. 쓸모 없어졌다고. 해솔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아버지, 울지 마라. 할아버지가 해솔이의 이불을 끌어당겨 덮어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후회 안 해. 눈은 잃었지만 귀가 남았잖아. 그리고 내가 있잖아. 할아버지의 손이 해솔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넌 할아버지 눈이야, 해솔아. 그리고 할아버지 귀는 내가 물려받았고. 해솔이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나 꼭 훌륭한 기술자 될게요. 할아버지 대신 다 고칠 거예요. 컨테이너 밖으로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철썩, 철썩. 며칠 뒤였습니다. 해솔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검은 고급 승용차 세대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이 작은 어촌 마을에서 저런 차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컨테이너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요트 주인이었습니다. 윤태현 회장. 회장이 해솔이를 발견하고 걸어왔습니다. 너였구나. 해솔이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뭐 잘못한 거 있어요?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고마워서 왔어. 회장이 주머니에서 나침반 펜던트를 꺼냈습니다. 이거 내 거지? 해솔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 그거 제 거예요. 엄마 거였대요.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내 엄마 이름이 뭐니? 수연이요. 오수연. 그 순간 회장의 무릎에서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컨테이너 문이 열렸습니다. 할아버지 오판석이 지팡이를 짚고 나왔습니다. 누구요? 거기 누가 있소? 회장이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오판석? 명장님? 할아버지의 몸이 굳었습니다. 그 목소리, 윤 회장? 두 사람 사이에 싸늘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20년 만이군요. 조선소에서 쫓겨난 뒤로 처음이요. 회장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이 아이 아버지가 누구요?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당신 아들이요. 12년 전에 죽은 윤정민. 그 사람이 이 아이 아버지요. 회장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해솔이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아저씨, 괜찮아요? 회장이 해솔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해솔이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서울 대한해운그룹 본사 52층 부사장실에서 차승준이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그 어촌 마을에 또 갔다고?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11살짜리 아이를 만나러? 나침반 펜던트? 그 순간 차승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12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윤정민, 회장의 외아들, 자신이 직접 제거한 사람이었습니다. 설마, 차승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나야. 급한 일이야. 그 어촌 마을에 사람 보내. 아이 주변을 털어. 증거가 될 만한 건 전부 없애. 12년 동안 쌓아온 걸 꼬맹이 하나한테 빼앗길 순 없어. 차승준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같은 시각 어촌 마을. 회장이 떠난 뒤 할아버지와 해솔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해솔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아저씨, 내 할아버지래요? 오판석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근데 왜 지금까지 안 왔어요? 할아버지가 해솔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엄마가 그 집안에서 쫓겨났어.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그래서 내 엄마는 여기로 돌아왔고 너를 낳다가 할아버지 품에서 눈을 감았어. 해솔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할아버지가 해솔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넌 아무 잘못 없어. 알겠지? 해솔이가 할아버지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컨테이너 밖으로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유독 슬프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대한해운그룹 본사 요트 정밀 점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장실에 정비 책임자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엔진 핵심 부품에서 이상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도구로 긁은 듯한 손상입니다. 바로 그때 차승준 부사장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저도 보고받았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차승준이 벽면 대형 모니터에 CCTV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요트 엔진룸 근처를 서성이는 작은 그림자. 해솔이었습니다. 이건 수리 직후 영상입니다. 선장이 고맙다며 엔진룸 청소를 시켰는데 그 틈에 이 아이가 뭔가를 한 겁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직접 고장내고 고친 척한 겁니다. 차승준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엔진에 남은 긁힘이 정비팀 공구로 낸 흔적이었습니다. 그 공구는 아이 손자국이 묻은 채 창고에서 발견됐습니다.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11살짜리 아이가 왜 그런 짓을 해?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혹은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을 수도 있고요. 차승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500억 원짜리 자산입니다. 고의 파손이면 중범죄입니다. 이미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회장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증거가 모두 차승준이 조작한 것이라는 사실을. 다음 날 아침, 경찰차 2대가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경찰들이 컨테이너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해솔이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뭐예요? 무슨 일이에요? 강해솔 맞지? 요트 파손건으로 조사가 필요해. 해솔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파손이요? 저 고친 거예요. 파손 안 했어요. 바로 그때 컨테이너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할아버지 오판석이 나왔습니다. 손 떼. 내 손자한테 손대지 마. 경찰이 멈칫했습니다. 어르신, 저희는 법적 절차에 따라. 그 요트, 내가 했어. 해솔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아버지, 내가 고장냈어. 애는 몰라. 잡아갈 거면 나를 잡아가. 해솔이가 할아버지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래요? 할아버지가 한 거 아니잖아요. 할아버지가 해솔이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해솔아,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저 고친 거예요. 진짜로 고친 거라고요. 왜 아무도 안 믿어요? 경찰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찰칵. 할아버지의 한쪽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빈 소매는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해솔이가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요. 할아버지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끌려가면서 말했습니다. 해솔아, 집에 있어. 할아버지 금방 올게. 경찰차가 출발했습니다. 해솔이가 뒤를 쫓았습니다. 맨발로 자갈길을 달렸습니다. 하지만 차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결국 해솔이는 멈춰 섰습니다. 마을 입구에 홀로 남았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철썩, 철썩. 해솔이가 무릎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내가 고치지 말았어야 했나 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파도 소리만 울리는 항구. 11살 소년이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해솔이는 컨테이너 안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냄새. 해솔이가 이불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때 이불 밑에서 뭔가 손에 잡혔습니다. 낡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해솔이가 상자를 꺼냈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 종이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설계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편지 한 장이 끼어 있었습니다. 해솔이가 편지를 펼쳤습니다. 수연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몰라. 누군가 나를 노리고 있어. 차승준 부사장이 뭔가 꾸미고 있는 것 같아. 증거를 모았어.
이 설계도 안에 숨겨뒀어. 만약 내가 사고로 죽으면 그건 사고가 아니야. 그리고 수연아, 너한테 못한 말이 있어. 우리 아이 잘 낳아줘. 이 소리를 듣는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는 내 아들이다. 아빠가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정민. 해솔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빠. 해솔이가 설계도를 뒤적였습니다. 녹음 파일이 담긴 작은 USB가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솔이가 마을 이장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아저씨, 컴퓨터 좀 써도 돼요?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을 열었습니다. 녹음이 재생되었습니다. 차 부사장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회사 자금 횡령하고 설계도 빼돌리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건데? 신고할 거야? 해봐. 누가 믿을 것 같아? 증거 있습니다. 다 모아뒀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지. 사고는 언제든 일어나는 거니까. 녹음이 끝났습니다. 해솔이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 사람이 아빠를 죽인 거야? 해솔이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저 해솔이에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2시간 뒤 대한해운그룹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장이 직접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녹음 파일, 설계도에 숨겨진 횡령 자료, 12년 전 사고 조작 증거. 차승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회장이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아들 목소리를 내가 모를 것 같아? 경찰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차승준에게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차승준 부사장, 살인 혐의 및 증거 조작 혐의로 체포합니다. 차승준이 끌려가면서 발버둥 쳤습니다. 아니야. 난 아무것도 안 했어. 문이 닫혔습니다.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민아, 이제야 널 보내줄 수 있겠구나. 그날 오후, 경찰서 앞에 검은 승용차가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할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수갑이 풀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해솔이가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다 해결됐어요. 나쁜 아저씨 잡혀갔어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들었어. 윤태현 회장이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회장이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명장님, 20년 전 당신을 내쫓은 것도 저였습니다. 12년 전 수연 씨를 쫓아낸 것도 저였습니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마저 12년 동안 모른 척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가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회장의 어깨를 더듬어 찾았습니다. 일어나시오. 용서하시는 겁니까? 할아버지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딸은 돌아오지 않소. 당신 아들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이 아이가 남았소. 우리한테 둘 다 남은 건 이 아이뿐이요. 할아버지가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해솔이의 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같이 키웁시다. 이 아이한테는 할아버지가 둘 있어도 모자라오. 해솔이가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둘 다 내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가 웃었습니다. 그래, 둘 다 내 할아버지야. 해가 질 무렵 세 사람은 바닷가 방파제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해솔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빠가 그랬대요. 이 소리를 듣는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는 내 아들이라고. 회장이 해솔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넌 정말 정민이를 닮았구나.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손끝도 귀도 다 닮았어.
해솔이가 두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 훌륭한 기술자 될 거예요. 아빠처럼, 할아버지처럼. 두 노인이 동시에 웃었습니다. 바다에서 배 한 척이 지나갔습니다. 부, 고동 소리가 울렸습니다. 해솔이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 배 건강해요. 소리가 맑아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 들었다. 노을이 세 사람을 비췄습니다. 앞 못 보는 할아버지, 모든 걸 잃었던 회장, 그리고 11살 소년. 세 세대가 손을 잡고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곳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곳에 언제나 행복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